안녕 여러분. 오늘도 이제 큰 마음 먹고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재생을 한 여러분들이 아주 기특해 학원에 왔으면은 어떻게든 저떻게든 할 텐데 그죠? 어쨌든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지켜진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칭찬할 일이에요. 그쵸? 하지만 우리가 영상을 재생했으니까 얘들아 이왕이면 그쵸? 열심히 끝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 졸지 말고 그쵸? 자, 그러면 오늘 8과의 제목은 뭐냐면 문장의 주요 형식이에요. 와우, 드디어 우리 형식을 배우기 시작을 할 겁니다. 형식. 선생님이 형식을 너무 좋아해요. 박형식을 너무 좋아해. 농담이고. 자, 일단 형식을 배우도록 할 건데 영어에서 몇 개 형식이 있다는 걸 혹시 알고 있어요? 두 개? 조금 더 써봐. 네 개? 좋아. 조금 더 써봐. 그치. 오형식까지 있어요. 거기 추가로 박형식, 있고.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배워볼 친구는 누구냐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뒤에 보어라는 친구를 데려오는 2형식을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데려와야 되는 4형식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이제 오형식이라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취하는 아이들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가장 큰 그림을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형식이라고 하면 물론 박형식 너무 좋아요. 그죠? 자꾸 박형식 해서 짜증날 수도 있겠다. 자, 어쨌든 자, 형식 하시면 1형식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1형식 그 다음에 2형식, 그 다음에 3형식, 그 다음에 4형식, 그죠? 그 다음에 5형식까지 있다라고 방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형식은 얘들아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 구성 요소들을 이제 형식별로 나눠 놓은 거예요. 어떤 동사, 에 따라서 어떤 필수 구성 요소들이 있어야만 말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암기를 한 다음에 문장을 쓰거나 문장을 암기할 때 활용하는 거거든요. 다시 형식은 우리가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들을 학습하는 건데 다시 동사에 따라서 그 구성 요소들이 정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1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라는 친구 플러스 술어라는 친구 아마 동사로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술어라는 친구만 있어도 문장의 완전한 거를 우리가 1형식이라고 해요. 나는 뛰어갔다. I ran 해도 어때요? 문장이 그쵸? 완벽하잖아. 나는 달려갔었어. 괜찮죠? 그쵸? 그래서 얘는 주어랑 수어 두 개만 있어도 문장이 전달이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1형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형식에서는 주어랑 이제 수어를 가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I am 나는 이다. 응? 뭐? 그러면 이 보충 설명해 줄 게 필요하지 않아. 나는 이다.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래서 뒤에 뭐 나는 MJ야 라던가 그쵸? 잠깐만요. 나는 MJ야 라던가 아니면 나는 pretty 라든가 먼저 선사과 이런 예문을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더 필요해. 그치?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그치? 이런 걸 우리가 주격 보어라고 해요. 그래서 I am만으로 문장 전달이 안 되잖아. 그래서 더 보충해줄 말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보어라는 말을 쓰는데 누구를 수식해주냐, 누구를 더 보충해서 말해주냐에 따라서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정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어의 상태에 대해서 더 보충해주니까 주격 보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이 형식은 이렇게 주어, 수어, 그 다음에 주격 보어로 구성이 되는 친구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형식은 주어, 그 다음에 수어, 그 다음에 목적어라는 친구로 정해져요. 얘는 어떤 예문을 들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I love it 이래. I love it. 나 좋아해.
그럼 궁금하잖아. 뭘? 그치? 그래서 뭐를, 즉 좋아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충적으로 설명하기 필요해. 그럼 이때는 목적어를 써줘야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삼형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The Lords. 선생님이 좋아하는 밴드예요. 그 다음에 자, 사형식에선 주어, 그 다음에 수러,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예문이 I gave, I gave 안 할래. 자, 예문을 어떻게 쓸 거냐면 He gave. 그가 줬어. 뭘? 누구한테? 이렇게 궁금해지지 않아요? 아, 안물안국 뭐 이래. 얘들 이런 친구들 근데 궁금하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주로 주는 동사들이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 그래서 주는 친구들은 주로 뒤에다가 he gave MJ한테 a rose, 장미 한 송이를 주었대.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사람인 친구가 나와야 되잖아.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직접 주는 건 아니지만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직접적으로 주는 거 우리가 직접 목적어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가 4형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형식 가볼게요. 5형식은 주어랑 수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보자면 my mom, 우리 엄마는 my mother, 나를 made 해요. 뭘 만들어? 막 나를 만들어? 물론 엄마가 나를 만들긴 하셨죠. 근데 엄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어. 라는 문장을 썼을 때 여기 잠깐 보시면 행복한 건 누구예요? 행복한 건 엄마가 아니라 그치 MJ지. 이제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목적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예문까지 학습하면서 이제 문장이 되려면 필수 구성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럼 봐봐 얘들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공통으로 꼭 반드시 있는 친구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 그게 바로 뭐예요? 그치, 주어랑 수어겠지. 그러면 필수 구성 요소에는 주어랑 그 다음 뭐가 필요해? 그치, 수어라는 놈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동사가 쓰였는지에 따라서 주어를 더 보충해야 줘야 하는지 아니면 무슨 대상을 취해야 하는 동사인지에 따라서 보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친구들이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장이라 하면 주어랑 동사가 있어야지만 문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얘들아 이렇게 써놓고 나는 달렸어. 어디에서 달렸는데? 공원에서. 그러면 in the park, at the park 라고 하잖아. 그치? at the park.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그럼 필수 요소들은 아니잖아. 그치? 하지만 내가 어디서 했는지 부연적으로 더 설명해주고 싶은 거잖아. 그치?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수식하는 친구들이에요. 그쵸? 거기다 덧붙여서 이제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기타 다른 친구들이 수식어의 형태로 따라 붙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구성 요소 자리가 다 공통으로 이제 어로 끝난다, 얘들아. 어라는 자리에 사라는 친구가 가서 앉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근데 사자라는 친구들이 거기 가서 앉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주어 자리에는 어떤 친구가 가서 앉을 수 있냐면 명사라는 친구가 가서 쓰여요. 주어 자리에는. 그럼 수어 자리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치 동사라는 친구가 가서 앉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보호 자리에는 그럼 명사 아니면 그치 형용사라는 친구가 가서 앉는 거고요. 목적어 자리는 명사가 가서 앉아요. 역시 그런 간접 목적어 자리도 명사가 가서 앉겠죠? 직접 목적어 자리도 명사가 가서 앉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 당연히 명사가 가서 앉는 거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는 아까 주격 보어처럼 명사나 그치 형용사가 가서 앉습니다. 그래서 봐봐 얘들아. 여기 주어 자리에 앉아있는 I 뭐야? 명사지? 물론 대명사긴 하지만 명사 친구잖아요. 그쵸? M은 뭐야? 동사잖아. 그치? 수어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얘 명사잖아. 그치? 여기 무슨 자리야? 주격? 보어 자리지? 그치? 그래서 여기 명사가 쓰일 수 있구나. 얘 뭐예요? 형용사잖아. 근데 주격 보어 자리에 쓰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는 이 품사만 앉아야 돼 라는 자리인데 다른 품사를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각 자리마다 어떤 품사가 들어가서 앉아야 하는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명사, 동사, 명사다. 그러면 딱 머릿속에 이 형식 아니면 이거는 삼형식이 될 수도 있겠구나를 딱 떠올린 다음에 해석을 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그 문장의 구성 필수 요소 자리들 기억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 어떤 사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유닛 1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어의 표시를 S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S 동사 보어의 표시입니다. C는. 그래서 잠깐만 보시면 그래서 가보도록 할게요. 얘는 그러면은 주어가 어떻게 표시된다고? S로, 그죠? subjective 해가지고 아이고야. 자,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S는 뭐라고? 써드릴게요, 이것도. 이번에 지금 처음 알고 공부를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subjective 쓰신 다음에 얘가 주어야. 그래서 앞에 글자 S를 딴 거고요. 동사예요. verb에서 파생했겠죠? 그래서 V를 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C는 complement 해가지고 보어라는 뜻이에요. complement. 그래서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얘는 몇 형식이다? 그치, 이 형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두 개다. 그래서 objective 해서 얘는 목적어가 두 개다. objectiv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인 거야? 그러면 목적어 두 개라고 했으니까 그치, 4형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2형식이랑 지금 4형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형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에 전체적으로 형식을 할 때 한번 살펴보고 일단은 1형식, 2형식과 4형식 먼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포인트 1. 얘네들은 근데 얘들아 동사를 보면 이제 얘가 몇 형식 동사를 쓰이는지 딱 정해져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외우면 편하거든.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2형식 동사에서는요. 2형식에서는 첫 번째 비동사 친구들이 많아요. 비동사과 뭐뭐이다, 뭐뭐가 되다 뭐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become 뭐뭐이다. 그 다음에 써줄게요. become 뭐뭐이 되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누구냐면 여기를 이렇게 번호로 써줄게요. 그게 편하겠지? 1번, 2번, 3번. 이제 감각동사라는 친구들이 이 형식과에 속하게 되는데 이제 눈과 관련돼 있는 감각이잖아. 이거 다. 그치? 눈, 코, 입, 귀 막 터치하는 거 다 감각이잖아. 눈과 관련된 감각동사 누가 있냐면 look. 그 다음에 코, smell. 그 다음에 귀, sound. 입, taste. 그 다음에 느끼는 거 feel. 이런 친구들이 감각동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 이 형식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어떤 품사가 와야 돼? 아까 이 형식. 그치?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오니까 형용사 아니면 뭐가 와요? 명사가 따라 붙어요. 그쵸? 근데 얘들아, 우리가 명사를 쓸 때는 규칙 하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like라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마치 뭐뭐와 같은 뭐뭐 같은 이런 뜻을 가진 전치사야. 여기서는 like가 동사가 아니라. 왜냐면 앞에 이미 감각 동사라는 동사가 쓰였잖아. 그치? 우리는 문장 규칙상 동사 하나만, 뭐가 없인? 접속사 없인 동사 하나 쓰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뭐와 같은이라는 전치사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The blanket, 담요가 느껴진대. feels 나왔다. 혹시 이 형식 아닌가 봤더니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를 썼어? 형용사를 썼네. 그래서 이 형식이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like를 쓰는 경우는 무슨 경우가 있냐면 그녀는 looks 보여요. An angel, 천사 같아 보여요. 사과? 이런 예문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치? 자, 얘 품사가 명사잖아요. 근데 이 형식 감각동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ike라는 전치사를 써줘야지만 천사처럼 보입니다 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반드시 얘들아 이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얘네들을 뒤에다가 형용사 보호가 쓰이는 거, 그 다음에 like 플러스 명사가 쓰이기 때문에 보호 자리에 부사를 쓰면은 틀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법상 이제 알맞은 것을 찾아볼 거거든, 얘들아. 그러면은 각각의 지금 동사가 중요했지. 동사가 그 형식을 정하고 동사가 누가 지금 뒤에 따라 붙어 올지 결정해주는 요소가 됐잖아. 그래서 1번부터 6번에도 동사에다 동그라미를 하시는 거예요. 30초 드릴게요. 3, 2, 1, 땡! 무슨 30초가 이래요? 선생님은 30초는 이래. 그래서 feel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를 쓰면 될까? 여기서 근데 동사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떤 동사가 들어가 있지 선생님이 그치? 뒤에 구성 요소를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sang, 그 다음에 taste, 그 다음에 spread, 그 다음에 여기도 동사다니까 뒤에 있는 구성 요소가 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 little, 약간 얘는 부사야. 근데 부사는 얘들아 대표적으로 문장을 풍성하게 해주는 꾸며주는 그냥 수식어 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얘는 괄호로 묶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eel 같은 경우에는 뭐뭐처럼 느껴지다 이 형식 동사라서 hungry라는 그치 형용사를 쓰면 되겠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잔이의 목소리는 sometimes 때때로 loud 크게 냄새가 되겠어? 소리인데 그치 얘는 의미상 가야 되니까 sounds 크게 들린다. 자, 그 다음에 the singer 가수들이 노래를 불러요. 이거 어때? 그치 얘만 있어도 문장이 완벽해요. 그럴 때는 뒤에 뭔가 부연 설명하고 싶을 때 쓰는 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부사 그쵸? 그래서 더군다나 또 부릅니다 아름답게 동사 수식하기 때문에 beautifully 해가지고 여기선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를 쓰는 게 맞다. 그 다음에 taste라는 동사도 이 형식 지각동사였던 것 같은데 보니까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되겠다. 그죠? sweet. 그 다음에 spread. 소문이 퍼져나가요. 얘만으로도 어때 문장이? 완벽해. 그래서 그냥 뭐를 쓰시면 되냐면 quickly라는 부사를 써가지고 빠르게 퍼져나가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형용사인데 둘 다 형용사를 취할 수 있어. smells도 그렇고 looks도 그렇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오래된 집은 냄새가 나겠어? 보이겠어? 그치, 보이겠지? 그래서 문맥상 룩스가 적합하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책2 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문제는 내가 뭘 써야 될지 눈을 크게 뜨고 분석을 하라고 했었잖아. 볼게요. The child는 주어졌어. 그 아이는 주어졌고 in front of tigers at the zoo라고 나와 있으면 용감해 보였다. 이 친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이 아름답게 들렸다. 그 다음에 그녀는 행복하다고 느꼈다. 그 다음에 4번은 그치 신맛이 났다. 이 파트를 우리가 영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용감해 보였어요? 보였어요? 그러면 우리 누굴 보면 누구 쓰면 되겠어? 그치? look을 쓸 건데 보였다. 과거네. 그래서 looked 쓰신 다음에 brave라는 형용사 쓰시면 되고요. 들렸대요. 들렸대요. 그럼 sound 쓸 건데 과거예요. 그럼 sounded. 그 다음 beautifully 쓰시면 안 됩니다. 그쵸? sound는 이 형식이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가 와야 한다. 그 다음에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그럼 feel을 들어올 건데 feel 얘들아 과거는 felt죠. 그쵸? felt happy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레스토랑의 오렌지 에이드는 신맛이 났다. 신맛이 났다. 그쵸? 그러면 뭐라고 쓰시면 돼요? 맛과 관련된 거니까 taste. 그쵸? 근데 났다. 과거네요. 그쵸? tasted. 그쵸? 그 다음에 sour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볼게요. 지금은 얘들아 주어 다음에 그쵸? 주어 다음에 동사 써, 그쵸? 그리고 나서 형용사랑 명사를 쓰는데 대부분 어떤 형태였냐면 주어의 뭐를 설명해주는 친구들,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친구들이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니까 뭐로 볼 수 있었어? 그치, 주격 보어로 볼 수 있었고 얘를 이 형식으로 파악할 수,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2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자 봐봐. 우리 학교에서 물론 또 막 TMI가 될 수도 있고 세대 차이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종례 같은 이렇게 월요일만 되면은 이제 교장 선생님이 앞에 딱 서 계시고, 그죠? 우리가 항상 조회라는 걸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뭘 특별하게 잘한 친구들한테 이제 상을 주는데, 상장을 줍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곤 하지만, 조금 어려운 말은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수여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 상을 준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오다 가다가 문법책을 한번 쓱 봤을 때 수여 동사라는 말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아, 주는 동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미에 주다라는 뜻이 있으면 그거는 대체적으로 4형식 수요 동사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성격을 가질 수가 있다. 그치? 가볼게요, 그러면. 자, 주어를 쓸 거고, 그 다음에 4형식을 쓰게 되면, 일단 주잖아. 그럼 궁금하잖아. 누구한테 주는데? 그죠? 그래서, 뭐뭐에게에 해당하는 명사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뭐를 주는지가 나와요. 을을에 해당하는. 그래서 요거를 어렵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주는 동사다라 해서 수요 동사라고 했고요. 자, 당연히 에게, 을을에 나오는 친구들은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들이 가서 앉을 거고요. 에게라고 해석되는 친구를 간접 목적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을을이라고 하는 친구를 직접적으로 주는 거를 직접 목적어라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근데 있잖아, 얘들아. 이거를 에게, 을을 이런 식의 버전으로 쓸 수 있지만 에게, 사람보다 뭘 주는지가 더 궁금한 거야. 그래서 뭐부터 쓸 수 있냐면 얘를 주어를 쓰고 동사 똑같이 이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을을의 목적어를 먼저 써. 그러면 걔한테가 나는 궁금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난 커피 한 잔을 줬어.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문장이 4형식 문장과 같아지려면 당연히 뭐뭐에게라는 뜻도 들어가 줘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말이야, 봐봐. 주어, 동사 쓰고 을을 쓰면 얘가 이미 목적어로 쓰이기 때문에 몇 형식으로 보여요? 그치? 아까 설명했던 3형식의 문장 필수 요소들이 가득 차버려. 그럼 우리 아까 뭐라고 했지? 나머지를 뭐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 그치, 수식어 구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다행히 있지 뭐야. 왜 있고 그래? 막 이러면 안 돼. 다행히 있어. to라든지 for라든지 of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쓰고선 이제 에게라는 사람 명사를 쓰게 되면 아까 썼던 4형식의 문장과 의미가 똑같아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동사에 따라서 to를 쓸지 for를 쓸지 of를 쓸지가 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봐봐. 예문을 들어볼게요. 자, 그는 그에게 보냈어요. 궁금하잖아. 뭐를 보냈는데요? 텍스트 메시지를요. 이렇게 쓰게 되면 몇 형식이다? 그치? 4형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뭐를 줬는지가 궁금해 먼저. 그러면 간목이 아니라 직목이 먼저 나왔네? 이러면 이제 3형식인데 에게가 궁금해? 그러면 전치사 쓴 다음에 사람 명사를 쓰면은 같은 의미의 뜻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센트 같은 경우는 to를 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암기 필수 여기가 포인트야, 얘들아. 별표 쳐줘. 아까 선생님이 동사에 따라서 그 전치사가 정해져 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to를 쓰는 친구들입니다. give, send, show, tell, teach, 그 다음에 write, lend, pass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buy, make, cook, get 이런 친구는 for를 쓰고 그 다음에 of를 쓴다고도 했는데 of, ask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물어보고 뭐 질문하고 뭐 이러는 친구과 ask는 of를 씁니다. 근데 얘들아 봐봐. 여기엔 안 나왔는데 하나 추가를 하자면 bring도 to를 써요. 근데 bring은 과거가 뭐야? 과거가 그치, brought야. 그쵸? 근데 말이야, 만약에 by라는 친구는 어떻게 써? 그치, about를 써요. 그러면 요 과거와 요 과거의 차이가 뭐밖에 없어, 지금? 그치, R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 그치, 내고 싶지. 어떻게 내고 싶겠어. 그치, 누구를 쓰냐. 그래서 요럴 때, B에게, 그치? B에게, 얘 같은 경우는 A를, 그쵸? bring, 가져다 주다.
주었다라고 할게요. 과거로. 그 다음에 얘는 B에게 A를 사다 주었다. 그런데 말이야,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시험에 왜 내고 싶냐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치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bring to를 쓰고요. 얘는 bought for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고 싶겠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얘만 살짝 외워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봐봐. 자, 우리 이런 문제 어떻게 하래? 선생님 눈을 똑바로 뜨고 내가 어디를 영작해야 되는가 파악을 하라고 했죠. 우리 선생님은 지난주에 요거가 없네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내주었다. 근데 보니까 to라든지 for라든지 of라든지 그런 전치사는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럼 몇 형식으로 영작하라는 걸까? 이 동사를 4형식으로 영작하라는 얘기 같고 2번 먼저 보고 올게요. 엄마랑 나는 여기는 나와 있어. 그치? 고양이에게 겨울옷을 만들어 주었다 라고 나와 있고 살짝 보니까 전치사 to, for, of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역시 4형식으로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could you까지만 나왔으니까 제게 당신의 이름과 나이를 말해줄 수 있나요?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전치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4형식으로 그냥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미스터 한 씨는요, 사주었다라는 친구를 쓸 건데 비 오는 날은 뒤에 있고 얘를 쓰면 되겠다. 아이들에게 우산을 사주었다. 요걸 쓸 건데 전치사가 보이지? 그치 않고 있어요. 그래서 bought가 4형식으로 쓰였구나.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영작을 한번 해볼까요? 기억해주세요. 4형식은 주어, 동사, 간목, 직목. 다시 주어, 동사, 간목, 직목. 다시 주어, 동사, 에게, 을을. 즉 간목, 직목. 그럼 에게 먼저 써야지. 동사 먼저 쓰고 얘가 주어니까 gave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 뭐를? 그치 우리한테 us 그 다음에 많은 숙제 이렇게 했으니까 a lot of 그 다음에 homework라고 쓰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이번에도 자 동사 먼저 쓰고요. made 그 다음에 고양이에게 라고 했어. 그러면 our cat이 되겠죠. our cat 그 다음에 겨울옷 그러면 winter clothes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could you 너는 그러면 동사 원형이 먼저 와야지. 그치 조동사의 의문문이니까 could you tell 그 다음에 나에게 라고 했어요. could you tell me 당신의 이름과 그러면 당신의 your 이름 먼저 써야겠지. your name 니도 썼으니까 your name 아하 그러면 and를 쓰고 age를 쓰면 되겠다라는 각이 잡히죠. 그쵸?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사주었다 그러면 bought를 쓰겠지? bought 쓰신 다음에 아이들에게 라는 친구가 먼저 오면 되겠다. 그래서 children 쓰신 다음에 그의 우산을 그래서 his umbrella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쵸? 대신 그 순서가 머릿속에 지금 암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작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럼 체크업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to 아니면 for를 쓸 건데 기준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동사들이에요.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for 막 이러고 오늘 기분이 좋아. to 막 이러고 이런 거 아니야? 동사에 따라서 그쵸? 동사에 따라서 그 짝꿍들을 맞춰주셔야 하는데 make입니다. 그럼 make 외웠어? 디레디레 오늘 외울 거 너무 많아 막 이러지 마시고요. 원래 외울 거 많아. 형식에서 외울 거 많아. 알겠지? 영어는 외우는 거 50% 이해하는 거 50%야 얘들아. 근데 내가 너네 머릿속을 열어가지고 요거를 쏙쏙쏙쏙쏙 넣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열어서 넣어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make는 for를 쓰고요. show는 to, send to, boat 아까 얘기했다. boat 그쵸? for 외워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딴딴딴딴 따라란 따라란 드디어 유닛 exercise 들어갈 건데 유닛 exercise 항상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그치 선생님이 항상 앞에 내용 잠깐 쓱 읽어보고 온 다음에 머릿속에 살짝 넣어주신 다음에 살짝 넣어도 되고 완전히 넣어도 괜찮아요. 완전히 넣으면 아주 좋겠지만 처음 수업하는 건데 그거를 다 한 번에 다 넣을 수는 없어. 선생님도 뭐든 그렇게 새롭게 배우면 그럴걸? 이 세상에 천재는 물론 있겠지. 하지만 아주 조금이야.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냐고?
내 생각엔 천재도 물론 있지만 노력해서 그런 것 같아.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그쵸? 물론 타고나기를 타고났는데 노력까지 해가지고 한다면 이길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얘들아 혹시 알아? 내가 그 노력,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그치? 그건 아무도 몰라. 그치? 근데 아니야. 저는 벌써 틀린 거예요. 틀린 것 같아요. 막 이런 친구들 있을 거야. 근데 아니야. 노력은 능력, 그래. 노력은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어. 응, 선생님도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복습하시면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어떤 게 키포인트였지 생각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 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영상 스탑 한 다음에 들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정제 하시고 먼저 풀고 오셨죠? 그쵸? 자, 볼게요. 일단 가기 전에 그러면 이 형식이랑 지금 몇 형식 배웠지? 그치, 4형식 배웠고 앞에 공통으로 주어가 있는 거는 그죠? 공통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형식일 때는 뒤에다가 그치, 형용사 아니면 명사를 썼는데 만약에 이 형식에서도 감각동사라는 친구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치, 형용사는 그대로 쓰는데 명사의 종류들은 like 플러스 명사를 써야 되고 4형식에서는 뒤에 뭐뭐에게라는 친구가 오니까 명사라는 친구가 2개 나온다. 그죠? 근데 얘는 뭐뭐에게로 해석이 되고 얘는 뭐뭐 을르로 해석이 되는데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었지? 그치? 3형식의 형태로 바꿔서 뭐뭐 을르를 먼저 쓴다. 뭐뭐 을르 그렇게 되면은 전치사 to 마음이 급했어. to, for, of 쓰신 다음에 에게에 해당하는 뭐뭐에게에 해당하는 친구를 쓰면 됐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이것도 눈을 똑바로 뜨고 내가 과연 어디를 영작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쓴맛이 날까? 왜 그렇게 쓴맛이 날까? 그 다음에 2번 멋지게 들린다가 없어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때문에 바닥이 매끄럽게 느껴진다. 4번 정말 비싸 보인다. 그 다음에 5번은 냄새가 너무 강하다. 이 파트를 영작하시면 되겠고 배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외운 순서대로만 차례차례 써 내려갔으면 됐었어요. 그래서 앞에 선생님이 더제다 체크해놨기 때문에 주어 쓰고 동사의 원형을 써야겠죠? 그쵸? 그래서 셋 중에 동사의 원형은 taste고요. 자, 그 다음에 bitter을 쓸 건데 여기서는 그렇게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부사 so bitter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멋지게 들린다. sounds. 그 다음에 wonderful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매끄럽게 지금 뭐 해야 돼? 그렇지. 그러면 느껴진다라는 친구가 먼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feels 하신 다음에 very smooth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비싸 보인다 라고 했어. looks를 쓸 거고요. 진짜로 정말로 expensive 해 보이는 거니까 really를 써야겠죠. 사이에다가.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냄새가 너무 강하다. 그럼 동사를 누굴 쓸 거냐면 smells 쓸 거고 그 다음에 too 너무 strong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유닛 엑서사이즈 보겠습니다. 두 번째 B번. 전치사를 활용해서 만약에 목적어 2개라면 전치사를 활용해서 목적어 1개로 즉 만약에 4형식이라면 3형식으로 고쳐봐 이거고 목적어 1개의 문제를 목적어 2개로 바꾸라는 거 소리는 3형식을 4형식으로 고쳐봐 이 얘기겠지 그치? 그럼 이거의 비결은 이것을 잘 푸는 비법은 오답률을 낮추는 비법은 막 강조하고 있어 문장 구성 성분에 따라 긋는 거야. 비싸를. please 했을 때 please는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우리가 요청을 하거나 공손하게 명령문을 할 때 please를 붙이는 거니까 동사 뒤에다 한번 끊어. 근데 pass the 누구한테? person한테. 그죠? 근데 어떤 person이래? 네 옆에 있는. 그러면 여기서 끊기겠지. 그래서 지금 동사였고 뭐뭐를 전해줘. 사람을 전달해줘.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 사람한테 줘. 이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나왔으니까 얘네 간접 목적어겠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친구가 직목이겠다. 그럼 얘를 몇 형식으로 볼 수 있어? 그쵸, 4형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please 쓰신 다음에 동사까지는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직목을 먼저 을을에 해당하는 것을 쓰고 그 다음에 뭐를 쓰는 거야? pass는 전치사 to 쓰잖아요. 그죠? to the person. 근데 아까 어떤 사람이었어? 그치? next to you 라고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2번 볼게. Why don't you show? 까진 써야겠지? Why don't you show? 동사까지는 그대로 쓰는 거야. 근데 여기 전치사가 보이잖아, 얘들아. 끊어야겠지, 그치? 그러면 전치사 뒤에 있던 직목을 먼저 your classmates. 그럼 전치사가 있었으니까 3형식일 테고 우린 4형식으로 전환시켜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your talent라고 쓰시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자, 주어진 친구가 보니까 used to cook. used to 하고 동사 원형 쓰면은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건강한 요리를 해주곤 했어요. 4형식으로 보이네요. 그죠? 목적어가 2개 쓰였으니까. 그럼 3형식으로 할 때 전치사 써야 되고 그대로 주어 동사는 써야 돼. 그죠? grandma. 그 다음에 뭐 썼어? used to. 그 다음에 cook까지는 써야겠죠? 그리고 나서 healthy meals 쓰시고 그 다음에 cook은 for을 쓰죠. 그죠? for me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형식이다. 그 다음에 신디는 만들었어요. a pretty eco bag을요. for me last month 하면 뒤에다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신디는 made 만들었어요. 뭐를 만들었다고요? 나에게 만들어준 거지, 그치? 근데 간접 목적어가 먼저 오고 a pretty eco bag 그 다음에 last month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lease give me 나한테 주세요 your email address를 by tomorrow까지요. 보니까 전치사가 없어요. 갈 때는 그러면 우리가 3형식으로 전치사 활용해서 써야겠다. 그래서 please give me까지는 쓰면 안 돼. me 쓰면 안 돼. 그치? 간복이니까. please give your email address 쓰시고 그다음 give it to me 이거 혹시 아나 이 노래? 그 다음에 by tomorrow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파트 살짝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얘들아. 근데 기억하세요. 무조건 지금 처음 배우는데 눈으로만 보고선 풀면은 굉장히 지금 오만한 거예요. 거만하고. 반디 선생님처럼 문장 구성 요소 앞에다 딱딱딱딱딱 그면서 어떻게 썼었지? 이건 몇 형식이지? 전치사 써야겠구나. 누가 먼저 알겠구나.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씹어볼게요. 자, 그럼 밑줄 친 부분이 맞으면 O, 틀리면 X하고 고치라고 하는데 얘를 1번부터 보니까 앞에서부터 쭉 봐봐. Why do you look? 하고 look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nervously 안 되지. look 다음엔 형용사니까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nervous. ly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X고 뭐라고 써야 된다고? nervous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게. sent가 보이는데 sent me 에게 을을인 건가? 그렇네. 그죠? 괜찮네. 4형식. 뭐뭐에게 뭐뭐 을을. 그죠? 그 다음에 3번 sounds 다음에 interesting 형용사 괜찮겠죠. 그 다음에 4번은 problem 했는데 tell이 보여. tell. 근데 이거 외운 사람은 알걸? tell A to B. A를 B에게 말하다 할 때는 to를 써요. 그래서 for가 아니고 to라고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엔 taste라는 친구가 이 형식이고요. 그래서 good, 그쵸? 괜찮겠네요. 형용사니까. 그쵸? 그래서 O 이렇게 풀어줬으면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유닛 2를 갈 거니까 오늘 유닛 1에서 2형식과 4형식 정리를 잘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챕터 테스트를 배웠을 때 이거 챕터 테스트 아니었고 유닛 테스트였잖아. 그치? 챕터 테스트에서는 전체 다 나오니까 그것도 잘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바로 다음 강에서 만나볼게요.